자, 아까 우리 봤던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기본으로 좀 볼게요. 여기는 좀 복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 한번 볼게요. 이거 그릴 때는요, 첫 번째 그 옆에 길이를 좀 길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그래서 공책도 옆으로 길게. 그리고 이제 예산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 한 가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X의 가격이 쫙 하락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무찰곡선을 그리셔야 되는데 무찰곡선이 좀 약간 요거는 좀 색깔을 다르게 합시다. 약간 볼록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소득 아니면 효용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걸 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오른쪽에 201페이지 가보시면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보려고 하는데요. 201페이지 거기 심층 연구 보시면 보상 변화랑 동등 변화가 있어요.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지울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경작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T0에서 T1 시점에서 효용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새로운 상황. 학원 등록하기 전과 후, 작년과 올해 늘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얼마나 행복해졌는가를 비교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회계사 되기 전이에요. 지금 1년 후에 여러분들이 회계사 될 거예요. 당연히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before and after 했을 때 여기가 옛날이고요. 요 이후에 할 때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 그거를 평가하는데 지금은 지금의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그 무슨 영화요? 어제 뭐 이렇게 다운받아 좀 보다가 앞부분 보다 말인데 김윤식인가 나와서 뭐 의사 하는데 뭐죠? 과거에 자기를 이렇게 뭐죠? 영화? 예? 뭐 너 거기 있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꾸 움직이지 마라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 회계사 된 다음에 여기서 보는 거야. 회계사 되기 전과 후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된 상황인데 행복해졌는데 되기 전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효용 만족이 증가했는가. 기준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올드 예산선 가지고 우리가 후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비교할 수 있고 새로운 시각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효용이 여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해서 효용이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효용이 노랑에서 파랑으로 증가했는데 얼마나 증가했니? 라는 걸 보려면 뉴 예산선 가지고 돈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접하게 소득을 덜어낼 수 있고요. 그건 이제 뉴 예산선 가지고 우리가 효용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판단하는 것을요. 이거 우리가 보상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상 변화는 뉴 예산선 가지고 여기다 점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이 길이만큼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근데 올드 예산선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올드 예산선 가지고 빨간 색깔로 할게요. 올드 예산선 가지고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있어서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옛날 예산선 가지고 효용이 얼마나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효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인데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뉴 예산선 가지고 한 걸 보상 변화고 옛날 예산선 가지고 이렇게 소득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이렇게 얼마나 변화했는가 돈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효용이라는 건 이제 돈 가치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대등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보상 변화 거의 보시면 뭐 CV 해서 막 읽지 마세요. 읽고 뭐 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맨 마지막 줄 4번만 보시죠.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미시경제 할 때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상 변화는 변화 후 가격을 기준으로 거기만 체크하세요. 변화 후. 그러니까 뉴 예산선 이렇게 쓰세요. 새로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후생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이 보상 변화를 기준으로 해요. 새로운 예산선 가지고 두 효용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오른쪽 볼게요. 동등 변화, 대등 변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 올드 예산선 가지고 동등 또는 대등 변화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 밑에 동그라미 4번만 보세요. 동등 변화는 원래 가격, 올드 예산선 이렇게 쓰세요. 올드 예산선. 옛날 가격을 기준해서
효용이 얼마나 증가했니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다른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겠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 더 신경 씁니까? 이거 하나만 신경 쓰세요. 아셨죠? 이런 게 그냥 있었다는 것도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약이 될 텐데 이미 여러분들은 알아버려가지고 아무튼 사실 이게 많은 얘기가 들어가는 게 문제 푸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굳이 본다고 하면은 기준이 뭔가 그것만 보시고 나머지 그냥 버리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시되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셨죠? 그거 읽는 시간에 그냥 앞에 그림을 저 같으면 더 두세 번 더 그려보겠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떤 걸 볼 거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재화의 종류에 따른 203페이지 그거를 조금 보긴 할 거예요. 그거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다시 할 거예요. 기본적인 경우는 아까 X 해가지고 X의 가격, 소득 이렇게 있고요. 자, 요 예산선 식에서 살짝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색깔로 해도 돼요. X의 가격이 하락해서 X의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대체 효과. X의 가격이 하락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소득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합쳐서 총 효과, 가격 효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앞 페이지로 가볼게요. 완전 보완제인 경우 한번 봅시다. 200페이지. 자, 뭐 특수한 케이스 1 하나 볼게요. 자,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 가격 효과 보도록 할게요. 자, 효용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둘 중에 작은 거에 전체가 돼 있다 할게요. 그냥 XY로 하시죠. 이렇게요. 자, 이거는 완전 보완제고요. 완전 보완제. 자, 무차별곡선의 형태는 둘 중에 작은 거니까 L자 형태가 되고요. XY가 같아질 때 여기에서 꺾임 이런 것들 살짝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경우 대체효과 소득효과 찾아볼까요? 대체효과 소득. X가 있고 Y가 있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차별곡선 L자 형태예요. L자 이렇게요. 저기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원점에 볼록한 건데 그게 볼록한 게 쫙 이렇게 아주 그냥 볼록해서 L자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 자체를 여기가 A점 이렇게 할게요. 자, X의 가격이 하락했다 합시다.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뉴 예산선이에요. P1. L자 해야죠. 그래서 L자 형태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 가면 안 돼요. 이게 여기 갈 수 있을까요? 열등제? 안 돼요. 그럼 무차별곡선이 겹쳐요. 겹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보완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 뭔가 하나를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다른 것도 증가해야지 어느 한쪽만 증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접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안에 어디 위치해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위치해야 돼요. 결합 비율이 지금 1대1이니까 당연히 이것을 잘못 그렸는데 여기 기울기 1로 이렇게 쫙 돼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는 B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무차별곡선. 올드 무차별곡선. 자, 새로운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쭉 덜어내면 여기 점점점점점 되고요. 자, 왼쪽 그림이 이해되세요? 왼쪽에 무차별곡선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이렇게 있는데 무차별곡선이 이게 볼록하니까 A와 C가 이렇게 달라붙어 버려요. 그림 이해되세요? 이렇게 납작하게. 그래서 볼록하게 밀어버리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A와 B는 그대로인데 A와 C점이 어떻게 되냐면 A와 C가 이게 같아져 버리네요. C가 이 볼록해져서 여기가 완만하다가 점차 이렇게 볼록해지다가 볼록의 극단치로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A와 C, 여기가 A와 C 점차 좁아져요. 그 다음 A와 C 같아져요. A와 C가 우리가 새로운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나타내는 점이 두 개죠? 여기는 점이 하나 있어요. 무차별곡선에. 점이 두 개니까 A와 C가 우리가 대체 효과인데 대체 효과가 없어요. 빵이에요. 빵.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평행한 예산선 두 개를 찾으세요. 요게 C점과 B점 연결한 요게 바로 이게 소득 효과네요. 소득 효과. 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총효과, 가격효과. 그래서 이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없다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없어요. 자,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의 합으로 나타내는데 대체 효과가 싹 빠지게 되면 이 얘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가격 효과 이퀄 소득 효과. 그러니까 소득 효과만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거 하나 보시고. 자, 책 가볼게요. 나중에 어떤 선택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는 늘 대체 효과 때문에 이제 발생해요. 가격이 싸지니까 일리가 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해요. 조세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X에만 세금을 때리면 세금이 좋아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환영하는 사람 없으니까 피하려고 나 싫은데 하다가 쓸데없이 낭비가 발생해서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자, 거기 한번 책 봅시다. 1번. 최초 균형점은 A고요. A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균형점 B점으로 갔어요. B점. 이렇게 B점. 원래 무차별 곡선이 접하면서 바뀐 예산선과 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려서 새로운 예산선이죠. 거기 파란 색깔로 돼 있고 실질소득 증가한 거 이렇게 덜어냈어요. 거기 A점과 똑같이 만나는 점에 C점 이렇게 하나 찍으시면 되겠죠. 대체 효과는 없어요.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완전 보완제일 땐 대체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랑 일치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4번 볼게요. X제 가격 하락이 구입량 X에서 전부 다 반영되기 때문에 전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실질 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고 4번은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래서 5번 보세요. 완전 보완제일 때는 거의 밑줄 치세요. 가격 소비 곡선과 소득 소비 곡선은 모두 똑같다. 원점을 지나는. 여기 보시면 가격이 변화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우리가 PCC라고 그랬어요. 우선 직관적으로 보면 소득이 변화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우리가 이걸 ICC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격이 변화해서 발생하는 효과랑 소득이 발생하는 효과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CC랑 ICC는 똑같게 돼요.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PCC는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이 여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하는 점은 이렇게 있다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요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게 이게 바로 우리는 이게 가격이 변한 거죠. BCC. 자, 소득이 변하는 거 한번 볼게요. 소득은 예산선이 평행 이동해야 돼요.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해요. 여기. 근데 소득이 변했어요. 이거는 평행하게 변해야죠. 평행하게 이렇게 변했어요. 평행하게 갔는데 이거는 X의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래서 PCC고요.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했잖아요. 평행하게 이동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기울기는 변함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타내는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요거는 ICC 이렇게 된다고요. 왜요? 평행하잖아.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은 평행하게 증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예산선 그 파트 다시 보세요. 요거는 하향에서 파랑으로 변하면 X의 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변했으니까 BCC, ICC. 가만히 보면 균형점이 어디서 결정되면 이 꼭지점 여기 꺾이는 부분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책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는 PCC랑 ICC는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림 한번 보시고 그다음 요거 가격 효과, 소득 효과 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완전 보완제 하면은 문제 풀 때 이런 게 한꺼번에 머릿속에 쫙 떠올라야 돼요. 아, 보완제 관계고 완전히 그리고 L자고 꺾이는 부분이 요거고 PCC, ICC 같고 대체 효과 없고 그러니까 소득 효과랑 가격 효과랑 똑같고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있어야지 문제 풀 때 막 필요한 걸 딱딱딱 떠올리시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 그거 보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잠깐. 그 다음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저 뒤에 잠깐 봅시다. 어디 볼 거냐면 204페이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대체 효과가 빵이라면서요. 그럼 소득 효과가 빵인 경우도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 이미 봤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준선형 효용함수일 때 그런 형태예요. 효용함수가 루트 x 플러스 y일 때 이런 경우요. 이름하여 x에는 비선형이고 y에 선형이라서 준선형 이렇게 했죠. 효용함수 이렇게요.
자, 이게 MRS가 밑에서 쫙 올린 수직일 경우에 그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 봤었어요. 자, 그래서 미니 그림을 살짝 그리면 X, Y가 있으면 자, 소득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할 때 이렇게 쫙 하면 이렇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동조적이다라고 하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았는데 이 경우는요. 밑에서 쭈르륵 올렸을 때 여기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니까 이렇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예산선과 MRS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재밌는 거였어요.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X값이 얼마로 고정됐을 때 X제로 고정됐을 때 그 위를 지나는 거기에 바로 새로운 점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요, 이걸 좀 크게 그릴게요. 책에 그림이 나오는데 크게 그립시다. 그래서 여기 쭉 X의 가격이 있고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하락했네요. 그래서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점이 여기 있다라 합시다. 저거 맞춰서 그릴까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무차별곡선이 여기에 찍혔다 합시다. 여기 무차별곡선 1.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유예산선을 쭉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먼저 그리면 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합시다. 잘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여기요. 여기가 A 이렇게 있고 B점이 이걸 원래 나중에 그려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할게 나중에 그리세요. 이렇게 미리 이제 해서 하는 건데 그리신 분은 놔두시고 이걸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예산선 가지고 실제 소득을 덜어내요. 자, 지금 뭐 했냐면 보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상시켜 드릴게요 하면 소득 효과를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쪽에 보시면 C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요. C. A에서 C가 지금 대체 효과라고, 대체 효과. 여기다 빨간 색깔로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간 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소득 효과가 이 특성 때문에 바로 밑에서 올려다 그린 여기 드르륵 이렇게 평행한 거 두 개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새로운 점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B 이렇게 무차별곡선 그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 효과를 그리게 되면 빨간 색깔로 합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게 소득 효과예요. X제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고요. 다 Y제로만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밑에다 X에만 표시해 볼게요. 밑에 표시하면 드르륵 하면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A에서 C로 간 게 대체 효과죠. 이거 대라고 쓸게요. 뭐 책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살짝 그림 그려보셔도 돼요. 소득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득 효과는 C에서 B인데 이 가만히 변함이 없잖아요. 빵. 그럼 A에서 B로 간 게 총효과, 가격 효과죠. 그래서 A에서 B로 간 게 이게 그냥 가격 효과.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가격 효과랑 똑같고 소득 효과가 빵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준선형 효용함수는 이게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왼쪽은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대체 효과가 빵인 경우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 소득 효과가 빵인 특수한 경우가 되고요. 자, 그러면 가격 효과를 다시 볼게요. 가격 효과는 원래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소득 효과가 빵이라고요. 빵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득 효과가 빵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요. PCC는 요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전 이제 이 그림 안 쓸 거라서 여기다 쓰면 이게 PCC예요. BCC. 그렇죠? A와 여기 변한 거. ICC는 어떻게 될까요? ICC는 굳이 얘기하면 여기 C에서 B 변하는 게 ICC 이렇게 해야죠. 소득이 변한 거니까 이렇게 이게 ICC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쪽 다시 볼게요. 여긴 똑같잖아요. 여기는 이거 소득이 변한 거 이거니까 이게 ICC 이거고 PCC도 마찬가지예요. PCC도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BCC 똑같아져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고 빨간 색깔로 그렸군요.
그래서 색깔 안 맞춰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BCC 이렇게. PCC랑 ICC가 똑같은데 여기선 당연히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특징 요거 좀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하나만 더 볼게요. B번 볼게요. B번. B번은 가교효과가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본 거예요. 가교효과는 대체효과랑 소득효과인데 대체효과가 빵인 경우 저 왼쪽이고요. 소득효과가 빵인 경우 이거고요. 그 다음 가교효과가 빵인 경우. 가교효과가 빵이면 대체효과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소득효과랑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세 번째 볼게요. 케이스 3. 이거는 가격 효과가 빵인 경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 효과가 빵이다. 그러면 이때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크기가 같은 거예요. 소득 효과 크기가. 물론 이게 부호는 다르죠. 마이너스 소득 효과 이래야겠죠. 그래야지 상쇄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자, 가격 효과가 빵이다라고 하면 가격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인데 이거 PCC라고 했는데 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 효과 없어요. 액세 소비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CC가 수직이다라는 거 살짝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자, 미니 그림 하나 그릴게요. PCC가 수직이다. 그러면 X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요. 그럼 X의 소비량이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량이 전혀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PCC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PCC. 이렇게요. 이게 수직의 형태를 지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까지 또 원점을 지납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끊어서 여기서부터 해요. 원점은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가다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걸로 좀 봐야겠죠. 아무튼 여기 수직인 거예요. 그래서 무차곡선이 여기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럼 가격 하락했는데 X의 소비량이 계속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그래도 가장 좀 느리게 나가긴 하는 건데 한번 좀 제일 고비니까 좀 봐보세요.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죠. 자,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변화 전에 충격점 A점이라 합시다.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무차별 곡선 제로 이렇게. 자, 실제 소득 증가한 거를 덜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할까요? 빨간 색깔로 할게요. 뉴 예산선 가지고 덜어내요. 점점점점점 해서 덜어내요. 이렇게. 네, 여기가 C점 이렇게 되죠. A와 C가 대체 효과라고요. 그렇죠? 대체 효과. 밑에다 할게요. 이게 대체 효과. 자, 소득 효과 봅시다. 소득 효과는 빨간 색깔 예산선과 파란 색깔 예산선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건데 변화 전과 후에 X의 소비량이 변화 없으니까 A점 바로 위에 머릿속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B 이렇게 할게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여길 지나는 거예요. 여기. 다 그리면 이게 또 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그려요. 보통 책도 여기서 잘 안 그려요. 이렇게. 아니, 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야죠. 자, C에서 B까지 변한 게 이게 소득 효과예요. 그래서 소득 효과 뭐 색깔 맞췄어야 되나? 그냥 그릴게요. 여기서 요게 소득 효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같이 쌤쌤 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격 효과인 총 효과는 그냥 X의 소비량 가만히 있는 걸로 나타나게 되네요. 그렇죠? 요거 두 개가 같아요. 물론 마이너스 소득 효과라고 해야겠죠. 절대값 크기가 같다고요. 방향이 반대고. 네, 한번 잘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랑 요 가운데 거랑 저 끝에 세 개의 케이스만 좀 잘 연습해 두세요. 제일 왼쪽에 정상적인 그 그림을 기본으로 하시고 PCC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PCC 빨간 색깔로 해볼까요? PCC는 여기 A점이 이렇게 있고 B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연결한 게 이게 PCC라니까요. PCC 수직 이렇게 돼 있어요. ICC는요. ICC는 평행한 예산선 두 개 해야죠. 요거 두 개 평행한 예산선 두 개 찾으셨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C점에서 B로 가버렸네. 그래서 ICC를 하면 흰 색깔로 하면 여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알 수 있네요. 이게
ICC. 자,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게 좌상방 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C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가는 거니까 열등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별건 아닌데 가계효과가 제로이다. 그러면 X제는 열등제다. 이런 거 나온다고. 그때 자 그려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꾸 볼 텐데 X의 가격, 소득 이렇게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X의 가격이 하락했다. 근데 X의 소비량은 변함이 없다. X제는 정상제다. 뭐 이런 식으로 맞냐 틀리냐. 그렇게 하면은 따져보세요. 가격이 싸졌어요. 대체효과 상식이니까 증가해요. 대체효과. 근데 얘가 변하지 않았으면 가격이 싸져가지고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텐데 얘가 증가했는데 이게 증가해버리면 안 되죠. 가만히 있어도 안 되죠. 이거를 상쇄해야 되니까 떨어져야 돼요. 같은 크기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증가했는데 얘가 떨어지려면 그건 당연히 열등제여야 되죠. 그러니까 정상제일 경우에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처음에는 생각할 때 시간이 좀 걸렸다가 그 다음 보면 조금 빨라지고 그 다음에는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는 착 보면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보면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설명을 못 해줘. 그럼 옆에 친구가 얘 경작 이상하네. 뭐 이렇게 암기했나? 어떻게 그냥 당연한 거 같은데? 뭐 약간 뭐 그렇게 해요. 근데 답은 맞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게 그 무림의 초절정 고수가 되는 거고.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그래프를 그려서 이러면 이 자기가 이제 그림이 막 틀려요. 그리고 막 그림도 막 이상한 데다 놓고 아이고 아참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그 단계까지는 가셔야 돼. 근데 그런 거 연습은 그냥 기본 강의 때는 말로 하기보다는 실제 기출된 문제를 풀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기다리시면 금방 여름 지나서 객관식반이 돌아와요. 그러면 금방 아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좀 기다리고 참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가계효과가 제로일 때 그거 그림 위에 설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이 그림 보시고 밑에 박스로 나와 있는 거 그거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자, 202페이지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보상 수요 곡선과 일반적인 수요 곡선 나타내려고 해요. 자, 거기 4번 통상적인 수요 곡선과 이건 이제 오디너리를 번역해서 일반적인 이렇게도 써요. 아니면 보통의 이렇게 아니면 마샬의 이렇게 마샬의 수요 곡선과 그러니까 위에 거기 보시면 통상적인 밑줄 치시고 다 쓰시면 돼요. 일반적인 수요 곡선, 보통의 수요 곡선, 마샬의 수요 곡선, 오디너리 이걸 번역한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격 효과를 나타낸 가격 효과를 반영한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랑 대응되는 게 옆에 보상수요 곡선 이렇게 있죠. 보상수요 곡선. 보상된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요 곡선. 자,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상됐으니까 소득 효과를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랑 더 친하고 싶어져야 돼요. 자꾸. 대체 효과랑 친해지고 싶어요. 소득 효과는 좀 멀리 하세요. 삐딱한 애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보상된 이거니까 소득 효과를 제거한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 효과만 반영한 고려한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가격 효과인데 여기는 대체 효과만 반영한 것이고 이 마샬이면 여기 힉스라는 사람이 이름을 써요. 힉스. 노벨상 받은 영국의 경제학자예요. 나중에 보시면 뭐 저 거시에서도 뭐 ISLM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 그것도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기여한 바가 크죠. 그래서 힉스 수요 곡선 아니면 뭐 슬러스키 그것도 뭐 쓰긴 하는데 아무튼 힉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같은 말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자, 거기 책 보시면서 할게요. 1번 보시죠. X제 가격이 20원에서 10원으로 하락하면 전제가 뭐예요? Y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면 이건 고정돼 있다니까. 소득은요? 고정돼 있다니까요. X의 가격만 하락했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X의 가격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밑에 그림 보시면 검정 색깔 예산선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균형점이
A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색깔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효용이 있어요. 책대로 하면 이게 인디퍼런스 커브 제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랬을 때 X의 가격이 쫙 하락했습니다. 그쵸? 요거 P1의 예산선. B점이 거기 있네요. B점 여기 찍혔어요. 책이 있으니까 한 가지 색깔로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효용이 증가했어요. 아이고, 이게 가격이 하락해서 효용이 증가했구나, 우선. 그래서 실제 소득 증가한 걸 덜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X의 소비량은 증가했죠? 1번에 보시면 X1이에요. 책에 보시면 X0네요. 제로고 여기는 X1이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PCC를 그리면 여기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쫙 하는 걸 거예요. 자, 이거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도출돼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옛날 예산선 가격이죠. P0면 P0일 때 X의 소비량이 X0예요. 드르륵 밑에다가 여기 PX예요. 자, 밑에 잘 나와 있어요. 20원일 때니까 가격이 요거 20일 때, 요거 X의 가격이 10일 때 이렇게 상대 가격 싸진 거예요. 그래서 20원일 때는 여기가 P0일 때는 그때 소비량이 X0 여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X의 가격이 싸졌어요. 싸졌을 때 효용 극대화점이 B점이잖아요. B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격이 싸졌어요. P1일 때 10 이렇게 있죠? 점점점점점 하면 여기에 연결되네요. 여기가 밑에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밑에다 그려요. 옆에다가 이게 공간이 옆에다 그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할지라도 밑에다 그래서 그렸어요. 이 책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하면 이게 A와 여기가 B점. 원래 A-B- 하면 좋은데 그냥 AP 합시다.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 연결되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와 B를 연결한 게 PCC인데 그거를 직접 가격으로 표현한 거 그게 A와 B 연결한 게 그게 바로 수요 곡선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샬의 수요 곡선에서 마샬 이름을 써요. 이렇게 씁시다.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2번. 가격 효과에 의한 가격과 구입량과의 관계. 그쵸? 주어진 가격과 소비량 구입량과의 관계를 A와 B에 나타낸 걸 직접 가격과 소비량의 표현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또는 마샬 수요 곡선 그거를 얻게 되네요. 이게 마샬의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3번 보시죠. A와 B는 명목소득이 동일하므로 보이세요? A와 B는 명목소득, 화폐소득은 동일해요. 근데 가격이 하락해서 실제 소득이 증가했다고 그랬죠. 구매력이 증가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점은 명목소득이 동일하므로 그거 하나 밑줄 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샬의 수요 곡선은 약간 이건 그냥 미시경제학 학교에서 보통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마샬의 수요 곡선 여기 A와 B점 보면 가격이 싸져서 많이 샀는데 여기서 뭐가 똑같습니까 하면 화폐로 나타낸 명목소득은 똑같네요. 명목소득은 일정하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명목소득 일정인데 효용은 어떻게 돼요? 효용은 일정하지만 효용은 A에서 B로 갈수록 이렇게 할까요? A에서 B로 이동 시 이렇게요. 자, 다시요. A에서 B로 이동이라는 건 가격이 20일 때 이만큼 샀고 10일 때 이만큼 샀고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가격은 싸졌어요. 싸진 걸 많이 사게 되는 경우인데 그때 명목소득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똑같죠. 가격만 싸진 거잖아요. 근데 명목소득은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효용은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자, 그 얘기가 거의 나와 있어요. 명목소득이 동일하므로 명목소득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수요곡선 그게 마샬 수요곡선이다.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그냥 빼셔도 돼요. 시험 문제 뭐 이게 나온 적은 없어요. 아셨죠? 근데 좀 우선 앞에 거 요거 그림 연결시키는 거 먼저 보시고 요거는 이해되시는 분은 보시고 아니면 나중에 그냥 조금 더 이게 익숙해진다면 보셔도 돼요. 다음 4번 볼게요. 자, 밑에 그림 A에서 X대 구입량이 X2에서 X1으로 증가한 거는 가격 하락 때문이 아니라 실제 소득 증가한 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다시 동그라미 치시면 순수하게 가격 하락에 따른 구입량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체 효과만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 효과 증가한 거를요, 실질 소득 증가한 걸 제거해요. 점점점점에서 뉴 예산서니까 보상이죠. 만약에 올드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 이게 동등 대등 변화라고. 근데 보상만 하세요. 둘 다 하지 마시고요. 점점점점에서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C점 이렇게 돼 있네요. C점 찾으셨죠? A와 C가 대체 효과예요. 대체 효과. 그래서 A와 C가 이렇게 변한 게 대체 효과. 그래서 C점 밑에 내려 그린 게 X2. C점 밑에 내려 그린 게 X2. 이렇게요. 자, 요거 보이세요? 요거? 여기 보시면 이게 예산선이 10원이죠. 10원. 상대 가격 완만한 거. 요거 보세요. 요거 10원이에요. 요거랑 요거 평행한 거 보이시죠? 얘도 어떻게 되냐면 상대 가격은 10원 똑같아요. 예산선 기울기는. 이해 가시죠? 기울기 똑같잖아요. 예산선 기울기는. 요거 PY분의 PX 그 기울기요. 그럼 요거 차이는 뭡니까? 아니, 소득이 차이 난 거라니까. 소득. 그쵸?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한번 다시 볼게요. 4번 거기 밑에 5번. X자 가격이 20원에서 10원으로 하락할 때 20원에서 10원으로 하락할 때 자, 순수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체 효과.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체 효과는 어디까지입니까? X2까지가 대체 효과라니까. 그래서 여기죠. 가격이 이렇게 20에서 10원 하락하면 X의 소비량이 요만큼 이게 증가한 게 대체 효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C라고 쓸게요. 그냥. 여기 보면 C와 B에 왔다 갔다 한 게 이게 소득 효과잖아요. 이게 소득 효과 이렇게요. 소득 효과. 그래서 밑에 표현하면 C에서 B가 한 거니까 X로만 표현하면 이거죠. 소득 효과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샬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다 고려한 수요 곡선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만 고려한 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색 걸로 할까요? 이렇게. 이걸 바로 우리는 힉스 보상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니까 좀 보시고, 요즘은 유행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건 좀 더 어려워요. 그냥 이걸 구해서 몇 개 증가했냐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계산까지 더 가야 되는데, 우선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그 미시경제학 분석 툴을 익히시려면 이걸 좀 보셔야 되니까 이 그림 사진 착 찍어가지고 머릿속에 잔상에 남아 두세요. 자,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203페이지 가보시면, 자, 6번. 대체 효과만 이용해서 그린 수요 곡선을 가만히 보시면, 아유, 이건 뭐 소득 효과를 빼냈네요. 이게 덜어냈네. 그죠? 기름을 빼냈으니까 증가하는 정도가 조금 더 작아졌어요. 기울기 훨씬 가파르죠? 그래서 보통 기울기가 가파르다, 아니면 탄력성이 좀 더 비탄력적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6번이 그 얘기예요. 대체 효과만 이용해서 나타낸 수요 곡선 그리면 통상적인 가격 효과만 나타낸 수요 곡선이죠. 통상적인 밑줄 치시고, 가격 효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격 효과. 그러니까 가격 효과를 나타내니까 대체 플러스 소득 이렇게도 쓰시고, 마샬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가격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다 반영한 수요 곡선보다는 대체 효과만 반영하는 게 훨씬 더 기울기는 급경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힉스 수요 곡선 A와 C를 볼게요. A와 C 잘 째려보세요. A와 C는 위에 가볼게요. A와 C가 여기에요. A와 C. 뭐가 똑같아요?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잖아요. 효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보상 수요 곡선 나타내는 힉스 수요 곡선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면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럼 거기 7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A와 C점은 효용 수준이 동일하니까 효용 수준은 동일해요. 그렇죠?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실질 소득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 소득이 동일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명목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명목소득은 A와 C가 이전보다는 작죠. 덜어냈잖아요. 그래서 명목소득은 달라요. 마샬 수요 곡선은 명목소득은 똑같고 효용은 더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목소득이 같고 효용이 다르고 증가인데 다름. 여기서는 효용은 똑같고 명목소득은 다름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가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역 그걸 보셔야 되는데 무찰복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하면 대체 효과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줄에 항상에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재화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보상수요 곡선은 우아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림은 이따 복습할 때 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해요. 한번 요거 대신나 보세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요 경우를 볼게요. 정상제인 경우 볼게요. X제가 있고 X의 가격, 소득 M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걸로 다시 볼게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눈으로 보세요. 내일 다시 할게요.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대체 효과. 자, 소득 효과는 이렇게 있습니다. X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실제 소득 증가했어요. 그래서 얘가 정상제입니다. 증가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무차복선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잘 보시면 그냥 보여요. 잘 보시면 점을 하나 잡으세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하락했네요. 대체 효과는 이건 언제나 진리예요. X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소득 효과가 정상제니까 실제 소득 증가했는데 소비량 증가하니까 얘가 소득 효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수요 곡선 힉스 보상 수요 곡선이고 일반적인 마샬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서 기울기가 힉스 보상 수요가 가팔라요. 자, 이건 정상제인데 열등제 볼게요. 열등제. 자, 이거 한 줄 써놓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일 또 다시 하긴 할 거예요. X의 가격, 소득 이렇게 있어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차근차근 하다가 그 다음엔 저절로 그냥 띠리릭 돼요. 자, 대체 효과. 싸진 걸 많이 선택했어요. 근데 소득 효과. X의 가격 싸주니까 실질 소득 증가죠. 아니, 겉으로는 안 변한 척 한다니까, 명목소득은. 근데 이게 열등제예요, 열등제.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해요. 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기펜제까지는 안 갔어요. 자, 그래서 밑에다 그림 그릴게요. 옆에다 그릴게요. 0 여기 한 점을 잡으시고 똑같아요. X의 가격 하락하고 대체 효과는 똑같아요. 대체 효과는. 대체 효과 이렇게 X의 소비량 증가하고 이걸 쭉 연결한 게 힉스의 보상 수요 이렇게 되죠. 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감소했네. 빨강 해서 소득 효과 반대로 작동했어요. 소득 효과. 그래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나타내는 총 효과는 여기에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타내면 이거는 마샬 수요 곡선. 얘가 훨씬 더 가팔라요. 가파르다 하면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가 좀 작긴 작았는데 아유, 이게 열등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펜제 볼게요. 기펜제. 기펜제. 깊은 제로 하세요. 깊은 제로. 원래 깊은제인데 이중구 교수님 책은 최근에 깊은제라고 써가지고요. 시험 문제는 또 깊은제로 나와요. 요즘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많이 이건 진리라니까. 진리. 싸진 거를 많이 선택했어요. 대체 효과. 그쵸? 다음 소득 효과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실제 소득은 증가해요. 가만히 척하는데 증가했는데 어휴, 이 힘이 너무 세요. 너무 세가지고 얘가 왕창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다 그릴게요. 점을 잡으시고 0에서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대체 효과는 변화 없다니까 똑같아요.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소득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요. 감소했잖아.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소득 효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됩니까 하면 보상수요 곡선은 똑같아요. 위에 거 3개 다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 다 이건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을 붙여도 돼요. 대체 효과를 나타낸 보상수요 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샬의 수요 곡선은 여기서부터 가격이 하락했는데 우리 눈엔 이게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보이면 귀신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당연히 안 보이고 눈이 쫙 있는데 가격이 하락했는데 여기에 찍힌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량이 줄어든다니까요. 그래서 수요 곡선, 마샬 수요 곡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해요.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이상한 라면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기펜제예요. 기펜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 자체도 슬픔이 느껴지시면서 요거 세 개 보시고 책에는 그 이제 보조 그림으로 그린 게 밑에 20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세계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에서 우리는 바로 밑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보조 그림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하나 이렇게 따져서 그려보세요. 그럼 뭐 제가 또 하거나 뭐 글쎄 내일 시간 되면 하고요. 아니면 하지 않을 건데 그 밑에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4번 한번 보세요. 4번. 2번, 3번, 4번 다 보셔야 되는데 4번 보시면 기펜제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도출된 수요 곡선 밑줄 쫙 치시고 보상이죠. 보상. 다시요. 4번에 기펜제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도출된 수요 곡선은 그 밑줄 쫙 보상 수요 곡선은 우하형 하나 항상 건 진리고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열등제예요. 그래서 삐딱선이 상식 효과, 대체 효과 밑줄 치고 상식 효과 이렇게 쓰시고 옆에 소득 효과, 삐딱 효과 이렇게 쓰세요. 삐딱 효과. 근데 이게 열등제인데 삐딱 효과가 상식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니까 통상적인 수요 곡선은 삐딱선이를 타서 우상향하는 곡선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그림도 복습 오늘 할 때 하세요. 하시고 어디까지 하면 제가 그만 복습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4번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기펜제, 열등제니까 대체 효과는 정상적인 건데 삐딱선이 탄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우상향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그게 그냥 쑥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심층 연구도 나와 있는데 그냥 요거 3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림 복습, 그림 그리기 연습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다 내일 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거나 근데 나가려고 해요. 여기 자꾸 설명드리면 이게 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오늘 복습 안 하신 분들은 내일 또 얘기하면요. 새로워요. 또 새로운 진도 나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요 정도만 우선 하시고 오늘 그냥 완전히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일 뭐 잠깐 몰라요. 또 할 수도 있는데 내일은 이제 수요 곡선 도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뒤에 뭐 현시선호 이론 이렇게 쭉쭉쭉 나갈 테니까 아마 내일 하고 이번 주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자 선택 이론 그것만 고비가 넘어가면 뒤에 뭐 생산자라든가 뭐 시장 이론 그런 건 조금 가벼워요. 이 사실 요거 때문에 그림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갔을 때는 뭐 그냥 그래 보이네 하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복습하려고 내가 이거 뭘 그려놓은 거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절대 문제 풀지 마시고. 네. 자, 내일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